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지사장 김관식입니다. 오늘 스파레주 교육 6박 7일 중에 2주차예요. 2주차고, 지난주에 우리가 1박 2일 교육이 끝났고요. 오늘 이제 1박 2일 교육 중에 토요일 날 교육 끝나고, 어떻게 희한하게 점심이랑 이런 거는 다른 걸 먹었는데 저녁에는 지난주하고 똑같은 메뉴 돼지갈비 먹었네요. 돼지갈비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네. 다른 메뉴를 계속 찾아봤는데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지는 데만 좀 차로 한 2-30분 정도 나가면 괜찮은데 가까이에는 맛집이 없더라고요. 사실 돼지갈비집 또 가서 또 먹고 뭐 협회장님은 계속 드세요. 한 달에 한 4번 정도 드시고 근데 만나시다고 하시니까 아, 그럼 맛있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전에는 이제 맥주 캔이 항상 있고 했었는데 오늘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방송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게. 예. 오늘은 A팀하고 저희 이제 본부장님하고 이렇게들 이제 방송 녹음할 건데 각자 인사 한 마디씩 해주시죠.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오늘 스파레주 6박 7일 과정 중에 2주차를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 A팀과 함께 오늘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봉화 씨부터 인사를 하시죠. 반갑습니다. 경남김해에서 온 고봉아입니다. 예, 서산에서 온 김대영입니다. 네, 대전의 이행년입니다. 일산에서 온 이도선입니다. 예, 어떻게 아까 리허설하고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를 좀 쓰는 줄 알았어요. 그대로. 연습한 대로. 좋습니다. 네. 네, 진행하시죠. 아까 리허설과 동일하게 사실 제 옆에 바로 있는 분이 이제 이도선님 별명이 이제 스파레주 입소에 생기셨는데 그건 우리끼리만 아는 별명으로 하는 거고 다른 분들도 뭐 별명이 생기실 것 같아요. 곧 이제 구정지나 3주차 되고 또 4주차 되고 하면은 그만큼 또 자주 보시니까 좋으시죠. 그래도 같이 뭐 하루 종일 붙어서 교육받고 같이 밥 먹고 또 따로 룸메이트든 따로 또 주무시고 하니까 아까 보니까 편하게들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형 동생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입소 전에 사실 스파레주 교육이 이렇다라고 얘기만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이제 1주차 지나서 2주차 이렇게 교육받아 보시니까 입소 전하고 내가 여기 아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주말을 버려가면서 아니면 주말을 투자해가면서 교육받아 보니까 입소 전과 마음가짐이나 느낌이 어떠셨나? 제가 좀 질문이 또 길어지고 있네요. 네. 말씀 좀 듣겠습니다. 도선 씨부터. 예. 새로운 별명을 스파레주에서 얻게 된 박하리입니다. 본인이 실패했어. 이 정도 하면 모를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입소할 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기초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경매에 대해서 경자도 모르다가 여기 와서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경매형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경매형인가. 조금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여기 왔을 때 첫날은 되게 많이 어색하고 네. 영어 자체도 정립이 안 됐었는데 지금 3일차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틀 했었고 오늘 딱 중간인데 이제 조금씩 이제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게 정리가 돼 가면서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거. 그게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얼굴도 좋아지시고 있어요. 얼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먹는 생각하는 지식이 막 그러니까. 얼굴이 좀 편안해져 보이고 더 웃으시고. 맞아요. 또 다른 분 어떠세요? 끝난 거예요? 최고의 닭코스 지금. 저요? 네, 대영 씨. 서산에서 온 김대영입니다. 저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지금 아들이 10살, 딸이 8살인데요. 지금 아이들하고 와이프를 놓고 스파레주를 신청했을 때는 각오도 있었지만 가족을 놓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가장으로서 미안하고 그 미안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몰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몰입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집에선 한다고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고 해도
일반 일상생활에 몰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한시하게 되고 약간 건성건성 약간 긴장을 안 하고 검색도 하고 이렇게 쉬엄쉬엄 했었는데 여기 딱 오니까 우선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나라도 배워야겠다. 그런 걸 가지면서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용이 훨씬 좋죠. 여기가 집에서 10시간 하는 것보다 제가 솔직히 그 검색하는 거 스피드 검색도 제가 1분 안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집에서 할 때는 최소 한 5분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몰입을 할 필요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들을 제 와이프 이문경 씨한테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수상 프로그램 하시는 거 같은 분위기인데.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해 행현 주시죠. 씨. 네. 오늘의 에이스. 에이스는 아니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조금 좀 이상한데요. 이제 나이 먹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게 좀 저도 어색하고 하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경매는 뭐 방송이라든지 뭐 카페 같은데 이런 데서 유료 방송도 들어봤고 또 무료 방송도 들어봤고 그 파트 이제 쫓아다니면서도 들어봤고 아 이건 해봐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일단 지금은 이제 그 은퇴를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지내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데 아 이건 내가 해봐야겠다. 정말 여기 저 스파레주 제가 신청할 때만 해도 야 일은 저질러야지 이게 일이 이제 이루어지지 망설이면 뭐하나 그러고 이제 신청을 해놓고 우리 곽 실장님이 처음 오니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이 뭐였냐면은 야 이거 정말 내일 내가 거기를 가야 하나 아산까지 이 나이에 야 여기서 포기할까? 가니까 그냥 편하게 살지 이제 내가 무슨 뭐 큰 짐도 없고 이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 그 전날 밤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 가지 말자. 예. 야. 그 지금 그 분위기로 봐서는 가서 보면은 지금 우리 지사장님들 그 팟빵에서 보면은 그 다들 젊으시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야 젊은 양반들이니까 앞으로의 설계가 있고 미래를 부자를 꿈꾸고 이 저 설계를 해 가겠지만 나는 이제 가가지고 뭐 애들 다 성장했고 뭐 크게 아쉬운 거 없는데 꼭 가서 이 일을 해야겠느냐. 그래서 와서 또 해보니까 첫날은 정말 많이 서먹거렸어요. 서먹서먹 하다가 맞네. 이제 이틀 지나고 오늘 3일째인데 지금 생각은 그래요. 아, 잘 왔구나.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10분 쉬나요? 우리 오늘 쉬었나요? 예, 10분. 그런데도 그 몰입이 되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해 본 적 있나? 학교 다닐 때도 50분 수업하고 1시간 휴식이고 군대에서도 뭐 훈련 받을 때도 50분 훈련 받고 10분 휴식인데 여기는 1시간 오늘 오후 수업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1시 45분인가 시작했어요. 근데 4시 40분인가 끝났어요. 3시간이 넘게 앉아 있는데도 지루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걸 뭘 배워가나 의심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앉아서 몰입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또 복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게 배운 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 팟빵을 녹음을 하는데 저 같은 분들이 이 팟빵을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요즘 보면은 60에 은퇴를 하는 것도 늦어요. 빠르면 55세, 50 전에 은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젊은데. 예, 아직 활동할 때도 있고. 그럼요. 뭐 팟빵이니까 뭐 방송 심의는 안 걸리죠? 어. 아, 연애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건 뭔가를 해야겠다 그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한번 인연을 맺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연륜과 그 노하우가 묻어나는.
그러면 홍보까지. 협회장님한테 그 오늘 의견을 드려서 14박 15일로 오. 아니, 왜냐면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목소리와 톤과 듣는데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는. 근데 저번 주에 이어서 홍보성이 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저만의 생각은 아니죠? 처음 하셨잖아요. 방송 욕심이 또 있으신 것도 같아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방송할 때는 정말 잘하시는데 평소에는 조용하세요. 그래서 하실 때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에 딱 들어오면 100분 토론 모드로 해서 야. 스파레주의 손석희 같아요. 손석희. 지금 A팀 중에서는 우리 행현 씨는 PT를 따로 안 받고 예, 바로 일이. 박치를 처음으로 오신 예, 거죠. 예, 바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주차에 이틀을 하시고 오늘 3일째인데 예, 예. 아마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제가 옆에서 딱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3일 동안의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제 본인이 느끼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참 스파레주 교육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한번 준비하고 오늘의 계시잖아요. 공화씨도 입술이 지금 마이크 한 공화씨가 40cm 오늘 앞쪽으로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받았잖아. 오늘의 에이스.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지난주 첫날 첫주 모든 협회장님의 질문을 관심과 사랑. 혼자 다 받아내시고 부끄럽습니다. 스파레주의 스타. 말주변이 진짜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떠세요? 입소 전하고 지금 이제 2주차 지났으니까 저번 주에도 이제 조금 감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예.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집중도 이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이 임차인, 채권 이런 것들이 가압류, 압류 이런 단어들 자체가 너무 좀 힘들었었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쓰는 그렇죠. 생활 용어들이 용어가 아니죠 사실. 예. 그렇죠. 그래가 지난주에 그게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회사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방송을 또 다시 좀 들었거든요. 듣고 이러다 보면서 이제 공부 좀 하려고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잠이 와서 또 뭐 자게 되고 하는. 그리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좀 해보고 싶어가 4시인가 4시 반쯤에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한 2-30분 하다가 또 잤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그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 감을 이제 좀 잡기는 시작했는데 이 검색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좀 빨리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컸었거든요. 그렇게 많이는 또 이제 뭐 연습은 못 했는데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저는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다들 또 저보고 뭐 잘했다면서 또 칭찬을 해주시니까 좀 우쭐한 그런 기분은 있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표준어 쓰시려고 일부러 늦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저는 오늘도 앞자리에 앉으시고 무슨 너 몇 장이시지? 근데 뭐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은 진짜 오늘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시고 공부 아니, 다 하고 오시고 준비한 건 진짜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어젯밤에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그 막걸리를 한 잔 먹자 해가지고 평상시에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와이프가 또 그리고 평상시에 가도 제가 안 먹었을 건데 또 안 하던 사람이 또 이렇게 하니까 따라줘야죠. 예. 왜 그러셨죠? 무섭다. 혹시 애기? 무서웠어 순간. 막걸리와 뭐가 매치되지? 그래가 뭐 공부도 뭐 한 30분 했나? 그 방송 조금 떴다가 시세 조사 저기 PT 올려놓은 거 1, 2가 있는데 1 듣고 2 듣다가 잠들어 버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아시겠지만 한 가족이 다 오신 분도 있죠. 네, 봤습니다. 예, 진주에서 네, 진주에서 오셔가지고 남편분이 팟캐스트 애청자.
나는 바쁘니 당신이 해라. 애는 내가 볼게 이러고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막 같진한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앞으로 그 애기 보면은 진주지사장이라고 부르라고 부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지나면 진주지사장 할 거라고. 근데 정말로 그 가족분이 오셔가지고 스파레주에 참석해서 교육 듣는다는 게 보통 열정 아니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1박 2일 저번에 진행을 할 때도 그때는 이제 스파레주를 막 열고 네. 처음 했을 때 그때도 가족분이 한 가족이 오셨었어요. 그때도 참 맞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하셨죠. 근데 하여튼 오늘 네 분이 다 이렇게 어떤 소감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지난주에 방송한 걸 제가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때 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지금도 자연스럽고 또 뭐랄까 진짜로 본인이 어떤 느낀 점을 또 하나씩 찾아가신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네요. 아 역시 진정성 있는 방송. 네. 박하리? 박하리. 아니 그런데 그런 욕심도 좀 생기는 게 예. 그 매도 처음 맞으면은 뭐 좀 뭐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런데 스파레즈 6박 7일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협회에서도 처음 시도를 하니까 이 교육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네. 그러면 2회, 3회 하다 보면 이제 또 좀 그게 느슨해지는 감이 있어요. 뭐든지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좀 노리고 온 면도 있어요. 예. 아, 처음이니까 아, 이 교육을 해서 성과가 있어야 이 다음 2차, 3차 그렇죠. 이게 연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협회에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이제 그 뭐 보이지 않는 뭐도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아 가려면은 1회차 오케이 1회차 한번 가보자. 아니, 이번 주에도 예, 저희 쪽으로 한 분이 예. 안 그래도 그 권리 분석 강의를 듣고자 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걸 맨투맨으로. 근데 이제 그 방송 듣고 이번 주 수요일인가? 네, 그쯤 이제 저랑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스파레주로 다음에 가서 그냥 참석하는 게 난 더 좋을 것 같다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다음 주쯤 그러면 한 번 더 뵙고 말씀 나누죠 이랬거든요. 앞으로 뭐 2월 뭐 말이나 3월 초에 아마 또 계획을 또 2차 스파레주 6박 7일 또 잡히고 계속 아마 이어질 겁니다. 많이들 그 좋아들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다음에 그 주말에 이게 보통 그 스케줄 아니면 주말에 개인적인 사적인 약속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사실 뭐 한 번도 아니고 이번 주도가 다음 주도가 다다음 주는 구정이라 안 가는 거야? 구정 다음 주 또 가고 네. 어떻게 동의들을 얻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봉화 씨, 입 터졌어.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아직까지 와이프가 이 경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고 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딱 이렇게 팔이 뭐랍니까? 팔짱 끼고. 팔짱을 끼고 지금 제 뒤에서 이제 노려보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좀 맛을 가지고 야 진짜 뭔가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아 그리고 뭐 대용 씨나 우리 저 정연욱 씨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받는 거를 제가 또 이제 그러니까 소금쟁이 PT를 네. 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일부러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야, 그래 나도 한번 뭔가 보여주자. 이런 좀 자신감이 또 있고 저번 주에 또 이렇게 그런 힘을 좀 받고 또 오늘은 또 좀 더 그보다 또 한 발자국 더 또 이렇게 디디는 그런 마음이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막걸리나 한 잔 먹자 이게 스파레주 가지 마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막걸리 먹기 전에 아. 제가 공부할 거다고 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걸리도 먹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스파레주 가니까 아 열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분은 어떠세요?
이도선님. 아, 예. 제가 말씀드린 서산해온 김대웅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선은 지난번에 1박 2일 초간단 권리 분석 끝나고, 아, 예. 이제 눈 뚫고 이제 집에 갔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색을 이제 제 와이프를 위주로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외주 주셨다. 네, 왜 주셨죠? 그랬더니 근데 초간단 권리 분석을 저희 와이프는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저 팟빵이나 그런 걸 통해서만 들어서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대충만 아는데 이번에 가서 초간단 권리 분석한 거를 제가 그날 밤에 간단하게 브리핑 정도 했거든요. 이거 배우고 왔다. 그리고 해주니까 본인도 검색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답답했을 거죠. 근데 그 권리 분석하는 거 가르쳐 주고 제가 직장 생활 지금 한 12년 차 됐는데 진짜 지겹거든요. 그날이 그날이고 한 달이 한 달이고 1년이 1년인데 경매 갔다 오면 회사랑 관련 없는 사람 만나고 경매 만나니까 조금 에너지를 밟고 온대요. 와이프 얘기가. 그래서 되게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또 그러면서도 이제 집안에 좀 충실하려고 하죠. 미안하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복 받은 게 이제 반대는 안 해요. 제 와이프는. 그래서 그리고 아니 반대가 아니고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온다고 하니까 적극 밀어줬습니다. 덕분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멘트 좋은데? 마무리가 방송을 집에서 들으시죠? 네, 다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모님 사랑한다 그러고. 아, 그럼요. 아, 정말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되게 아니, 반대예요. 뭐 세대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우리 세대의 이제 와이프들은요, 그 남편 뜻을 거의 다 받아주는 편이에요. 10부부면은 한 7, 8부부는 우리 세대는 이 여자들이 좀 따라주는 편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뭐 허락을 받는다든지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사는 저기는 그러면 야 내가 이걸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정도의 이제 의사만 물어볼 뿐이지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오는 게 사실 내가 힘들지 뭐 집에 있는 가족이 뭐 힘들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사실 뭐 집에 나 없으면은 뭐 더 좋겠죠. 편안하고 좀 자유롭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제가 고생하는 거죠. 이거 방송 아니 정말 그래요. 근데 진정성을 느꼈어요. 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주말마다 얘기를 지금 2번째 오는데 네.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나 모르겠어요. 1박 2일. 그건 맞습니다. 아니 1박 2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아, 직장 생활하면은 그래요. 월요일 출근하면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귀찮게 나갔다가 예. 아유 화요일 언제 금요일이지?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하는데 근데 전번주 여기 왔다 가니까 또 과제도 받았지. 아유 오늘 집에서 좀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은 또 이상한 일이 또 핑계 같지만은 터져요. 일이 생기더라고. 이런 걸 느끼면서 아니 너무 빨리 간다 금요일이. 야 내일이면 또 가야 하는데 제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는 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구정이 껴가지고 그 2주라는 시간이 있구나. 밀린 숙제 그때 해야지. 오늘은 또 여기서 배우는 거 그냥 차곡차곡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쌓고 가가지고 2주 동안 또 숙제하면 되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또 다음 주에도 이틀을 온다라면은 집에 가가지고 아주 조급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여기 와서 한다는 게 내가 고생이지 사실 무슨 그건 근데 고생한 보람이 있죠? 네. 예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예, 정확히 얘기해 주시니까 예 사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직은 아까도 안녕하세요. 여쭤봤는데 이도선님 어떠세요? 네. 방송 드디어 저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사실은 잘 못했거든요. 주말에 이 경매 저는 평일에도 경매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와이프하고 경매 때문에 많이 싸워요 사실은. 그래요? 네. 왜 싸우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경매
임장을 좀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으면 또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와이프는 놀아줘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평일에는 임장 다니고 이거 수제 내준 거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주말에는 같이 쉬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이게 딱 한 달 반만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제가 설득을 못했어요.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이거를 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중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네. 주말에 뭔 짓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예요. 사실 죄송해요. 말 잘랐나요? 지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저 만나기 전에 네. 저희 일산지사에 그냥 미팅 약속도 없이 사실 많이들 오세요. 근데 정말로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예,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셨는데 저희 옆에 지금 와서 저랑 또 일산 그렇죠. 지사 저희랑 연이 되기 전에도 한 1년 반 정도 다른 쪽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쪽에서 또 경매 낙찰도 받으시고 그렇죠. 네, 이러셨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은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언제 돈 벌어오냐. 확 와닿는.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 한 방이거든요. 혹시 경매가 아니고 경마? 전 절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명만 바카리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대부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근데 아마 곧 이해하실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어느 집에서 사실은 주중에 차라리 그냥 새벽 1시까지 야근을 하고 오면 오빠 고생했어 그러고 말지만 주말에 놀아주는 것도 놀아주는 거지만 네가 주말에 어딜 나가? 왜 나가? 집에 있어야지. 아니면 나랑 같이 마트도 가고 그죠? 네. 그래야 되는데 주말에 이렇게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나간다고 하니까 집에서 뭐 그렇게 좋아하실 만한 분이 없죠. 그래서 사실 한 번씩 여쭤본 겁니다. 네. 오늘 교육 중에 오늘 교육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교육 말고 오늘 교육 중에 사실 점심 먹고 했던 교육 때문에 아마 멘붕에 빠지신 분도 있고 와 아까 이제 성함이랑 못 바뀌잖아요. 다른 분들 그거니까 파일화 시켜가지고 이제 네. 조사 내역들 이제 저희가 따로 보게 했는데 거의 뭐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 20페이지 정도 뭐 책자예요. 네, 책자. 책자. 그런 것들 보고 아니면 오전에 초간단 권리 분석 이제 2번째 강의도 있었고 오늘 교육 중에 나는 이게 좋았다. 교육이 좋았다보다도 내가 하나만 딱 건지면 난 이건 완전히 모르던 세계였고 앞으로 내가 경매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왜냐면 진심으로 저는 같은 물건을 보면서 제가 판단했었을 땐 이런 물건은 누가 가져가나 사실은 경매지를 통해서 낙찰 사례들을 항상 분석하고 나름대로 보고 그러는데 오늘 특별히 딱 보면서 같은 물건을 보는데도 전달하는 거나 부동산에서나 일반 같은 물건에 대해서 보는 거나 설명해 주는 걸 내가 정리하는 법이 이렇게 아주 기초 단계도 안 되는구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 여기 오신 분들 1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같은 말을 듣고 같이 메모하고 정리하는 그 능력이 그리고 다시 발표할 때 그게 제대로 전달이 다 사람마다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게 달라서 이거는 정말 조금 큰 충격이라면 충격이라고 믿기 싫은데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시세조사하면서 예. 했던 것도 우리가 사실 교육이니까 방송에서 깊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게 충격이셨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나름 그래도 다른 쪽에서 학원에서 강의를 나름, 듣고 네. 한 1년 반 정도 경매 공부를 그렇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교육은 한 번도 그렇죠.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네. 시세 조사를 하는 게. 다른 건 어떠세요? 오늘 교육 받은 것 중에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아, 저는 아까 뭘 느꼈냐면요. 네. 그 시대 방법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 소금쟁이도 했고 최고위 과정도 했고 PT도 죽은 PT였지만 나름 알고 있었는데 그 오늘 그 아까 일가족 오신 그 여성분이 아, 예, 예. 타이핑 치면서 시세 조사를 처음 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저는 딱 두세 줄밖에 못 적었는데 그분은 반 페이지를 적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빼곡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다 저 같은 수준일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겪었던 두 번째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보고서를 많이 쓰잖아요, 보통. 그러면 보통 압축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습관적으로 주요 단어만 적어요. 아,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전달만 하죠. 키포인트만. 그렇죠. 습관이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나는 이걸로도 제 스스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키포인트만 적다 보니까. 맞네요. 그래서 그런 거. 아, 내가 또 오만에 빠졌구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걸 또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습관 고쳐야겠다. 이거 할 때는. 그런 생각 좀, 자기 비판 좀 했습니다. 전에 최고위 교육 받으실 때 사실 오늘 중복되는 교육도 있었을 텐데 그게, 또 한 번 생각이 나신 거네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니까 아. 선무당 돼서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아는 거잖아요. 제가 지사님들보다 모르고 협회장님보다 하나도 모르지만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경매 처음 접하는 분들보다 요만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안다고 했는데 오늘 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 진짜 얇게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아 진짜 초심 잃지 말자. 그 첫 번째도 그랬고 지금도 다시 한번 오늘 또 느꼈습니다. 돌발 퀴즈. 그렇게 아는 걸 아까 5자로 뭐라고 그랬죠? 회장님이? 5자로 뭐라고 했잖아. 어설프게 알고. 네 글자인데? 다섯 자? 5자예요. 네 글자 5자. 아닌가요? 첫 글자가 반, 마지막이 환, 반, 뭐뭐, 반무, 빨리 해야 돼. 이런 거 오래 가면 안 돼. 반식자 우환이다. 아 반식자가 제가 맞습니다. 지금- 선무당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반식자와 네. 바로 또 그러면 아까 분위기 뭐 내가 분위기 일단 다운시키겠네. 미치겠다. 아, 아닙니다. 이러다가 우리 본부장님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어떡해. 아니야 이거 아까 대시간 집에서. 적절한 얘기. 네. 봉화 씨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요. 네. 봉화 씨가 오늘 제일 뛰어나지 않았나? 그럼요. 뛰어난 아, 거 자꾸 그래 칭찬을 해주시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아, 정말 정말. 좋아지셨어요. 뭘 했는지 저희도 거짓말 안 해요. 모르겠는데 네. 그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 방송 들으면은 이제 협회장님 목소리가 정말 듣기 좋잖아요. 그렇죠. 방송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래 낚여가 와가지고 낙교가. 실제 강의를 들으면은 예. 아 이게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낚여가 왔는데 저는 아직 한 건도 안 했잖아요. 교육받는 중이고 아 진짜 저 뭐 되겠다 이걸 또 이제 또 이렇게 품고 가는 거죠. 그 공력이 느껴지십니까? 협회장님 바로 50cm 앞에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 기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집니다. 그죠? 예. 제가 그리고, 그렇게 유도신문 했나 지금? 제가 앞에 앉아도 엄청 긴장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질문 들어올지 모르니까 엄청 집중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 뵙자마자 딱 앞에 네. 앉으시더라고요. 네. 네, 대단하시다. 그 자리 비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 또 교보제가 필요하거든요. 이분이 조금 늦게 왔잖아. 네. 자리가 딱 지난주 그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야.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그 첫째 시간은 기억력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내일 할 이제 시대조사에 대한 어떤 이론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봉화 씨가 더 집중을 하시니까 대답도 하고 바로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낚였다는 표현 아주 재밌고 좋았어요. 아 정말로 좋았어요. 네. 진짜요. 그 이제 저희가 내일까지 교육이 마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주간의 휴식
구정 큰 명절이죠. 2주간의 이제 휴식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아까도 이제 다들 여쭤보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또 따로도 여쭤봤지만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일요일 날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어떻게 대충 씻고 그냥 네. 쓰러졌다가 눈도 또 많이 와가지고 머신 분들은 뭐 몇 시간 걸리셨죠? 거제까지? 저는 김해인데요. 아, 김해아 죄송합니다. KTX 타고 이래 갔으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9시 반인가 10시인가 그쯤 된 것 같은데요. 씻고 그 다음날 일어나시니까 어떠셨어요? 온몸이 쑤시셨나요? 아니요, 뭔가 이게 희망을 보고 내려갔기 때문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뭐 내려가면서 뭐 밴드도 난리가 났었죠. 스파레즈 밴드 저희가 있는 방에서만. 근데 그렇죠. 보통 1박 2일 정도 교육받고 나면 그 다음날까지 굉장히 그 피곤하다. 왜냐면 이런 교육을 처음 받아봤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채 5분 10분 쉬고 또 교육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일주일이 그만큼 더 빨리 느껴졌다. 이랬는데 2주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정 때. 그 2주 동안 그냥 예전처럼 그냥 또 놀아버리고 가족들 만나서 술 먹고 놀고 이러면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시간들을 내야 되는데 구정 기간 동안 한 2주 정도 이제 우리가 나름 교육이 없고 한 14일 정도 이후에 있는데 계획들 세워오셨나요?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전번 주에 숙제를 다 못했거든요. 복습도 못하고 예습은 더더욱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다음 주가 2주가 있으니까 네. 밀린 숙제 그때 해야지 이제 언제 하냐. 우리가 그래도 보면은 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정도.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들은다면은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은 것도 소화를 못했는데 또 가가지고 또 이걸 또 먹으면은 100% 공감합니다. 언제 이게 소화가 되나? 그럼 2주 동안 어떤 네. 거를 복습하시고 예습하실 생각이십니까? 배운 거 복습하는 것만 해도 벅찰 것 같아요 지금. 그러세요? 예, 교육량이 좀 많죠. 많죠. 왜냐면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이제 알려드려야 되고 그걸 숙달시켜야 되고 다 아시고 가셔야 되고 사실 또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되잖아요. 네, 이해하는 맞습니다.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또 우리가 외워버려야 되니까 암기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분은 어떠세요? 2주 동안 구정 2주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일정 잡아서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들 있으세요? 저는 설 명절 때 주로 처가댁을 가거든요. 처가가 목포예요. 아, 그래서 명절 아니면은 좀 가기가 쉽지 않고 한 번 가면 보통 한 3박 4일 있는데 여태까지는 책만 읽었거든요. 처가댁 가면 할 게 없잖아. 네, 그렇죠. 저는 제가 그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딱히 할 게 없어서 책을 주로 읽는데 목욕탕이나 한번 가거나.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얘기하시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뭘 할까? 그래서 이제 복습은 당연히 하는 것 같고 제 욕심에 경매 빨리 한번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 하나에서 2개 잡아가지고 그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잡아서 그걸로 해봐야지. 그런 욕심에 지금 차 있어요. 계속 하고 싶어서. 작년에 낙찰받고 이제 매매까지 하고 예, 예. 몇 개월 정도 텀이 있었죠? 경매로 낙찰받고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이제 끝났고요. 거의 매매 계약 끝났고 지금은 이제 임대 중에 있어요. 임대 조금 해주고 이제 임대 기간 세금 때문에 조금 길게 임대해줬거든요. 그분이 양보를 해줘서 월세를 낮추는 만큼 임대 기간을 저를 배려해줘서 해주고 해서 서로 윈윈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돈을 한번 벌었으니까 지금 중도금 받은 게 좀 있어요. 제 수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놔두질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뭔가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한 1억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거 1억 조금이 있어요. 1억. 역시 사이즈가 틀리네요. 아, 야. 그래가지고 1억으로 지금 한 2건 정도만 아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욕심이 계속 나요. 빨리 하고 싶다.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혹시 이 방송을 김대용 씨 아는 친구분이 듣고 만약에 카톡이나 전화로 500만 원만 빌려줘 설 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참고로 제가 전 경매 물건 하면서 돈이 약간 딸려서 제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 해봤으나 역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저한테 요청을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저는 태어나서 돈 빌려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근데 친구들이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도 했는데 역지사지라고 다 결혼해서 애들 있으니까 돈 몇백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사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쵸. 아쉬운 소리 하기가 그렇죠. 되게 불편해요. 예, 정말로. 형제한테도 힘든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형제한테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맞습니다. 독신일 때는 모르지만, 음. 이제 가정들이 있다면은 정말 100만원 꿔달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설 기간이 5일이죠. 예. 딱 그 빨간 날이. 근데 그 날 중에 내가 투자해서 이 2주 동안 배운 거를 어떻게 복습을 할 것인가. 이 5일 중에 하루는, 5일 중에 뭐 이틀은, 뭐 5일 중에 반나절이라도 나는 빼서 꼭 해야겠다. 이 계획을 지금 자리에서 좀 세우시고 그걸 꼭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이 4일 동안 배운 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정말 중요한 그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혜gen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행도 있고, 왜냐하면 14일이라는 기간이 생겼으니까 그 기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봉화 씨부터 이야기하시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먼저 봉화 씨, 도선 씨 하시고 두 분 하셨으니까 약간 그 좀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본부장님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예. 다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네. 아니, 저도 참 많이 느꼈어요. 저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저희 일산 식구가 또 3명이나 되잖아요. 저 포함해서. 저는 이번에 집에 이제 얘기를 해서 딱 하루 정도만 이제 큰 집하고 뭐 외갓집하고 이렇게 다녀오고, 나머지는 저도 사실 스피드가 좀 딸려요. 저도 좀 많이 딸려요. 그래서 좀 스피드 훈련을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일간 적어도 5시간 이상씩 해서 한 20시간. 그래서 하루 정도는 정말로 한 20시간 정도는 스피드 검색 훈련에 매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제 사실 혼자서 했었어요. 그러면 혼자 숙소에서 했었어요. 한 4시간 반 정도 동안.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일산 지사장님은 그럼 그 5일 중에 네. 몇 5일, 음. 몇 번째, 그 5일 중에 며칠, 1, 2, 3, 4, 5 하면 뭐 마지막 날, 그러니까 아니면 그 중간 뭐 이렇게 정확히 찍어야 돼요. 금, 토, 월, 화, 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구정이 제가 알기로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구정이. 설날. 그러니까 설날 빼고는 나머지 시간에 한 6시간씩 해야죠. 5시간, 6시간씩 할 겁니다.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아니, 제가 진짜 어제 왜 5페이지 정도 50개씩 해놓고 250개 보는데 3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복된 물건은 제외시켜놓고, 물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20개, 30개씩 이렇게 나오는 물건 빼고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그러니까 한 1분 한 3, 40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 계획은 사실 하루 정도만 어르신들 찾아뵙고 무조건 5시간 정도 이상은 시간 투자해서 검색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얘기했나요? 계획적인 마음을. 봉화 씨 말고 도선 씨. 저는 이번에 느꼈던 거는 어떤 거냐면 계획을 꼭 이 설뿐만이 아니라 14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14일 안에 일단은 초간단 권리 분석하고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쭉, 그거 보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거는 물건을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거. 제가 약한 게 물건에 대한 거를 보고서 정리해 가는 거, 챕터별로 정리해 가는 거가 오늘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거를 보면서 얘기했는데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서류 파일화 하든지 아니면 뭐 에버노트라 할지 요즘에 그런 정리 방법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초간단 권리 분석부터 해서 파일 형태로 해서 에버노트에 정리해 보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아, 예.
구정 기간에 예. 좋은 계획 세우셨네요. 용어 정리처럼 이게 가나다 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해보고 그 교육별로 정리해보고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계속 잃어버리거든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찾아보기 쉽게끔 만들어 놓는 머릿속에 거죠. 넣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 파일화 시켜서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딱딱 떠들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좋은 계획이시네요. 그러면 봉화 씨. 저는 뭐 두 분 말씀하신 걸 그걸 들어보니까 네. 처음에 저는 이제 김가식 지사장님이 그 먼저 그 질문을 안 던지고 저한테 던지신 거 저는 2시간 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5시간 한다니까 확 와닿고요. 아, 저 진짜. 그리고 우리 도선 씨가 네. 2주를 또 얘기하니까 저는 일단 계획을 하루 5시간씩 2주를 잡았습니다. 5시간. 방송을 좀 아시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너무 이 검색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조금 중점을 두고 그리고 그게 한 3시간이나 4시간 주고 이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은 초간단하고 이 권리분석 요 배운 거 방송 또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쪽에 그래 저도 한 생각입니다. 아니 경쟁부터인데. 한국 경쟁이 갑자기 아니 이제 홍보배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예, 계획자분들 엄청난 도움이 되네요. 다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까 저희끼리 예. 그 앞에서 그 지금 김대용님은 굉장히 다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작년에 101권 예, 읽으시고 올해는 50권 정도. 예. 그래서 이제 팟빵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 1년에 100권 이상 책을 보시는 분은 그 뭐 그리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저희끼리 농담으로 나 10년치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들 농담도 하고 했는데 그 방법 평생 아니야? 그걸 또 그렇게 탁 찔러시면 5시간씩 공부한다. 빼놓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 그 방법을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책을 읽는 거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책 읽는 숫자에 연연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싶을 때 읽고 안 읽을 때 안 읽었는데, 제가 이제 독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계기가 어떤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다음 책을 넘어가야 된다는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책은 재미가 없는데 샀으니까 읽어야지. 아, 중간까지 읽었는데 끝까지 읽어야지. 이게 질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게 스트레스로 오니까 이제 독서에서 좀 멀어지고 의무감에서 그랬는데 이제 독서 방법을 바꿔서 그냥 동시에 한 5권을 읽는 거예요. 뭐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 경매책 읽을 수도 있고 뭐 시집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5권을 그때그때 자기가 읽고 싶은 만큼만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하루에 책을 2장만 읽자. 근데 이게 기적같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하루에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예요. 2장을 보는 거는 되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장씩 보자가 100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정독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책을 동시에 읽고 그때그때 기분에 손이 가는 책을 읽으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책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제 트렁크에도 책이 있습니다. 예. 제 트렁크, 화장실, 뭐 사무실, 책상. 저는 그리고 어딜 갈 때 책을 안 갖고 다니면 불안해요. 왜냐면 만약에 시간이 남았어요. 5분, 10분이라도.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 개인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갈구했던 게 제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그 10분 동안이라도 책을 안 읽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책을 읽었는데 저는 약간 구세대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책 냄새, 책 넘김, 글씨체 그런 게 너무 좋지 핸드폰으로 읽는 거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책 읽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읽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딴 책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잖아요. 책값이 세상에서 제일 싸다고. 정말 제일 쌉니다. 저는 이 책 한 권 읽을 때 한 문장, 이 책을 읽었는데 그냥 한 문장, 한 느낌,
그것만 받아도 감사합니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 없이 다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앱도 얘기하시고 네. 이러셨는데 무슨 앱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와이프가 조금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책을 한번 사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어치를 사거든요. 엄청나시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쇼핑 같은 걸 안 하는데 책 쇼핑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 커버가 이쁘거나 막 이러면 사요. 그러니까 책 커버가 이뻐도 사요, 저는.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책이 요즘에 워낙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를 한 게 알라딘 중고 서적이 또 있더라. 와이프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왜? 알라딘 중고 서적 가면 좀 싸다고. 근데 너무 싼 거예요. 근데 거의 새 책이야. 네, 거의 새 책인 거예요. 그랬는데 갈 때마다 똑같은 책을 3번 사온 거예요. 깜빡하고.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아, 또 보니까 읽고 싶은 거예요. 또 샀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흘러서 또 가서 그 책을 또 사온 거예요. 또 있어요, 집에. 똑같은 책이 3권 있는 거예요. 설마 표지가 예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용을 읽었는데, 저는 딱 볼 때 책 보는 게 제목하고 서문을 보거든요, 목차. 서문을 항상 보는데, 이거 좋다. 그러면 샀는데 집에 있네요. 그래서, 이거 좀 관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독서 매니아라고 $2 정도 합니다. 애플의 앱인데, 그래요? 네, 거기에 자기가 느낀 점, 그 사진 같은 거 넣어놓고 해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우연히 시간이 남는데 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플 보면서 거기에 표지가 찍을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책은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음미도 할 수 있고, 이때 당시에 내가 무슨 느낌이었구나. 그런 거 추억은 아니고 이렇게 음미하면서 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5권을 동시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네. 그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책을 그렇게 5권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다? 얘기는 사실 공부랑은 또 틀리잖아요.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도 그게 이제 저는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그게 있나요? 저도 이제 요즘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독서를 즐기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독서에 관련된 책을 한 10권 읽었어요. 또 어떻게 해야 독서를 잘할까 해가지고 책을 잘 보기 위해서 책을 잘 보기 위해서 보는 독서 방법을?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읽었는데 그게 왕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자기 체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독서 습관을 찾는 건데 저는 다독을 되더라고요, 다독이. 그러니까 다 이게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암기할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집중해서 막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읽는 거를 즐기는 거죠, 저는. 제가 굳이 외우고 정독을 안 해도 그러니까 다독이 되더라고요. 물론 경매에서 뭐 용어 배우고 진짜 외워야 되는 거, 그리고 지식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정독하고 하나하나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사전같이. 그런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소설, 산문, 아니면 뭐 재테크 관련 서적,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 관련된 서적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협회장님 방송을 듣고 뭐 다 하지만 딴 사람이 책 쓴 거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단점도 있고 장점인데 예전에는 그냥 그 책만 보면,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책만 읽고 좋구나만 했는데 이제 이 협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책이 이거는 경매책인데 얘가 제대로 알고 쓴 책이구나, 모르는 책이구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경매에 대한 독서에 대한 레벨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그냥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독을 하더라도 저번에 또 사실 좀 대용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대용 씨의 어떤 경험에 우러난 거죠. 평소에도 책을 좋아했지만 그 책을 읽는 습관을 자기가 방법을 약간 달리하고 그게 우리 이제 재테크에서도 경매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존에 만약에 뭔가를 공부하셨다면 그 방법을 우리 협회에 와서 또 새롭게 바꿔서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꾼데 어떻게 집중을 더 높이느냐, 그 차이고, 아마 대용 씨는 그런 그 독서하는 습관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집중도도 다른 사람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약간만 팁을 드리자면 그 알라딘도 있지만 예스24도 중고 서적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산 거는 계속 목록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살라고 고르면 이거 사셨는데요 이래. 그 알라딘 중고 서적 가더라도. 제가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런 적 있거든요. 이거 고객님 전에 구매하신 건,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회원 등록을 해놓으면 그렇게 저기 그러네. 되더라고요. 저는 책을 안 사니까 무슨 말씀? 있는 책도 다 못 읽어가지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협회 사이트 들어와서 이제 아니면 카페, 블로그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아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스파레주 위치라든지 내부 시설, 강의장 모양 뭐 많이들 보실 텐데 그래도 이제 방송으로만 들으시면 현장 분위기, 현장 스케치 뭐 이렇다더라. 우리가 이제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보면 현장에 이제 파견되는 기자나 아나운서 통해서 날씨는 이렇고 뭐 현지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한마디씩 해주시죠. 여기 이제 아산 은복면 신수리 어떻습니까? 이구칠의 1번지. 영인산 자락. 예. 영인산 휴양님이 아까 우리 그 점심 먹었던 데 있죠? 쌈밥집, 우렁쌈밥. 아,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산은 뭐죠? 이건 뭐 다른 산이에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무슨 일이 아니고 전에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라요. 무슨 봉이에요. 종아리가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봄 되면은 한번 올라가시죠. 정말로. 산은 별산 아닌데 내일 아침에 한번 갔다 올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종아리가 터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경사도가 느낌에 45도 이상이에요. 잠깐 한 100m. 예. 아까 말씀하신 여기 와서 그 느낀 점이나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여기 교육생도 있고 지사장님도 있고 협회장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육생들은 태어난 곳, 나이, 성향 다 틀리지만 같은 목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돈.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기 개발하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싶고 그 방향으로 경매를 한 거잖아요. 같은 목적성을 가졌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원초적인 걸 표현하고 열정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가능한데 예를 들면 사회에서나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 돈돈동을 하면 경매 얘기하면 야 너 그만 돈돈거려. 돈이 인생이 다가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거든요. 솔직히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싫을 사람 없고 야 너 이거에서 1억 벌 수 있어 그러면 싫어 그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경매에 대한 편견이 좀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경매에 대한 편견을 벗은 사람들이잖아요. 목적성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질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더 느낀 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고 야 나도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더 젊으신 분 더군다나 여성분들 그리고 그 아이가 1살 어린데도 와서 그 하는 열정을 보면서 아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냥 이게 봉이 긴 손들 같이 걸렁걸렁하면서 경매하면 그냥 걸렁걸렁 경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해야지 하면서 잘 못하지만 그런 반성하고 열정을 좀 받아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행현 씨, 한 말씀. 아니, 이제 워낙들 하시는 말씀이 뭐 마음에 와닿으니까 새로 뭐 다시 제가 할 이야기가 별로 없네요. 네,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나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그런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저희 교육생 중에 일산지사 교육생 중에 12, 13년 전에 부동산학과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 얘기를 지금 전 똑같이 하셨어요. 그때 내가 교육 마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경매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나는 교육만 마치고 다른 사업, 다른 회사 직장 다니면서 그냥 돈을 벌었고 굉장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 나도 자산가가 되고 싶다. 정말로 그러셨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이제 한 9시쯤 됐네요. 오늘 아침에 뭐 새벽부터 올라오신 분들 많죠. 새벽 뭐 5시, 6시에 출발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뭐 따로 하실 얘기들 없으시면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하셔야죠. 일단 봉화 씨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없으시는 것 같은데요? 크게는 없고 지금 기분이 행복합니다. 뭐 소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죠?
한잔 주십시오. 도선 씨도 한마디 하셔야죠. 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서 아산까지 진짜 막연했거든요. 네. 왜 내려가야 되는 목적도 모르겠고 정말 효과 있을까? 교육하면서 중간 정도 와서 느낀 점은 모자랐던 부분을 많이 느꼈고 약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빈틈이 많았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제일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저보다 훨씬 어린 30대 초반 친구들이 하는 내지르는 모습이나 투자하는 목적이나 방향 같은 거를 봤을 때 저 나이에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저런 걸 잘하는구나 라는 거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했을 때도 나이를 떠나서 추구하는 목적이랄지 생각하는 패턴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정보나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공유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라서 참 의미 있는 부분이 크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었던 기회인 것도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늦게까지 교육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방송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쉬셔야 내일 아침에 또 일찍부터 또 저희 교육해야죠. 예. 그럼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